네, 안녕하십니까. 공격 중인 애네컨드는 폴란드 군대의 최대 규모 훈련입니다. NATO의 동족 측면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장비, 연습이 완벽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아나콘다의 활성 단계. 올해 폴란드 군대의 가장 큰 훈련. 바다, 공중 및 육지에서의 기술 테스트가 나워의 훈련장에서 시작된 방법입니다. 나워 데이버뿐만 아니라 올스스트로스코 퍼모르스키 및 아스카도 있습니다. 이 훈련장에서 총 13,000명의 폴란드 군인이 훈련을 받습니다. 또한 아나콘다는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대응 및 대응을 포함하기 때문에 직원 기동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기동이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지금 폴란드군의 최대 규모 훈련 아나콘다 23이 펼쳐지면서 러시아는 물론 주변국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폴란드군이 나토군과 함께 치러지는 대대적인 합동훈련은 마치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는 북쪽으로는 러시아 역의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와 접해 있는데 만약 러시아가 고립된 칼리닌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연결하겠다고 나설 경우 폴란드도 우크라이나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아나콘다 23은 러시아군이 폴란드 침공을 가정하에 벌어지는 훈련으로 2006년부터 2년마다 폴란드군이 지휘 아래 폴란드에서 이뤄져 왔습니다. 이번 훈련으로 폴란드는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이 훈련은 폴란드와 나토군의 힘을 과시하려 했지만 이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기에 전면전까지 준비하는 실전 훈련이 되어버렸습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직접 훈련장에 방문해서 자신감 넘치는 발언이 화제가 되었는데 특히 K9 자주포의 사격을 보고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답니다. 우리는 발트해 연안의 아스카 근처에 있으며 조금 전에 올해 폴란드에서 13,000명의 폴란드 군인이 참여하는 가장 큰 애네컨드 23 기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보았습니다. 우리 동맹국, 미국 군인, 스웨덴 군인 발트해 연안 국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군인도 참여합니다. 프랑스 동맹국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국제훈련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주로 나토군과 스웨덴에서 온 손님들의 훈련입니다. 곧 북대서양 동맹 내에 우리 동맹국들도 있기를 바랍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훈련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합동 사격을 본 적이 있고 F-16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여기에서 그들은 대포, 크랍 곡사포 및 K9 곡사포 대포에서 발사되는 샷을 관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랭섹스의 로켓 포병에서 일제 사격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F-16에서 투하된 폭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완벽하게 준비된 모든 매우 복잡한 작업입니다. 매우 쉬워 보이고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준비와 동기화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훌륭하게 이루어졌으며 매우 감사합니다. 동맹국들과의 좋은 협력으로 진행된 것도 기쁘지만 최근 폴란드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진행되고 있는 현대화에 대한 시연이기도 하며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새로운 구매에 매우 만족하고 우리가 크랍 대포와 곡사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지만 K9 곡사포 대포에도 매우 만족합니다. 신속하고 결정적인 결정으로 구매했으며 폴란드에 올 예정입니다. 나는 국방부, 참모부, 작전사령부, 총사령부 간의 단호한 행동과 좋은 협력이 우리 군대에 점점 더 좋은 초현대식 장비가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기쁘고 매우 만족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완벽하게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아무도 감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무장하고 안전하게 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폴란드는 안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요 임무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아나콘다 23에는 K9 자주포가 등장해 그 위력을 과시하며 폴란드 대통령까지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대통령이 진짜 큰 소리를 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K2 전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콘다 23의 작전 시나리오에는 러시아군이 폴란드를 침공하면 미군 공수부대가 진입로를 확보해 나토군이 독일을 통해 폴란드 서부로 진입하고 이후 나토군은 폴란드 동부를 넘어 러시아와 가까운 리투아니아까지 진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나리오상 이 과정 속에서 독일의 대규모 전차부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를 두고 영국 가디언은 1941년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독일 전차부대가 자신의 영토 안으로 들어오는 일을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폴란드는 지금 이것을 독일 전차가 아닌 K 전차를 앞세운 폴란드 전차 부대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 폴란드를 침공한 독일 탱크가 들어오는 것도 탐탁치 않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K 전차가 더 강력한 전력과 군대를 만들어줄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K9 자주포 648문을 대거 도입하면서 K 전차는 무려 980대나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계약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초도 물량 10대를 총알 배송으로 보내주더니 지난 3월에도 1차 공급 물량의 일부인 5대를 조기 납품했습니다. 폴란드 육군은 3월까지 총 15대가 도착하자마자 한국산 K 흑표 전차로 실탄 사격 연습을 하는 사진을 배포하며 이 전차들이 작년 7월 주문한 지 불과 8개월이란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속도로 실전 배치됐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이 이 K 전차가 앞으로 폴란드와 러시아의 전력 균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A.B. 에이브럼스는 지난 4월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한국 방위산업에 의한 나토 무장은 러시아엔 끔찍한 전망이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우크라이나 전력 지원 능력 확대 외에 K 전차가 나토에 들어간 사실 자체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냉전 이후 서방과 러시아 모두 신형 전차의 개발을 위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와중에 최신형 K 전차의 신속한 나토 전력 투입 가능성이 판을 뒤흔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를, 독일은 레오파르트 2 전차, 러시아의 주력은 T-72 전차인데 모두가 냉전 시기에 개발된 오래된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서방이 냉전 이후 새 전차에 대한 진지한 투자를 멈추자 러시아 역시 현실에 안주해왔다며 더 현대화된 한국산 전차가 나토군의 대량으로 신속하게 도입된다는 것은 육상접에서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한국이란 경쟁 상대는 유럽 군수산업의 신퇴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F-35 전투기가 유럽산 전투기를 제치고 유럽 내 모든 수주에 성공한 것처럼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등 한국산 지상군 장비들은 현재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한국에서 K9 자주포, K 전차를 대규모로 주문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며 무엇보다 한국산 무기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훌륭한 기동성을 보이는 점에 큰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군은 과거 1941년 히틀러 군대처럼 두꺼운 진흙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며 진흙탕이 되는 우크라이나의 지형이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지형도 우기가 되면 질퍽해지기에 기동성 높은 무기가 절실합니다. 한 글로벌 군사매체는 K 전차는 기동성뿐 아니라 레오파드 EA7과 비교했을 때 가벼운 전투 중량에서도 우월하다며 이러한 능력은 더 가벼운 무게와 강력한 기동성으로 압도한다고 했습니다. K 흑표 전차를 타고 처음 훈련을 해본 폴란드 K 조종사들은 기동성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능에 놀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K 흑표 전차를 타보고 오래된 피아트에서 현대식 최신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K 전차의 인체공학적 특성, 높은 기동성, 사거리, 온보드 장비의 편리함, 현대식 탱크에 대한 상당한 전투 능력, 화력과 기동성의 조합에 경탄했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은 소련제 탱크를 쓰다가 K 전차 타고 훈련 나가보니 마치 최신식 자동차를 타는 기분이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기동성을 자랑하는 최첨단 기술의 K 전차와 K9 자주포는 더욱 강력한 무기로 인식되며 폴란드가 러시아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안에 K 전차와 K9 자주포가 빠르게 납품될 예정인데 이를 두고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 말이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군에 대한 주문 규모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전에는 폴란드군을 위해 그렇게 많은 무기를 구입한 적이 없었지만 이것은 법과 정의에 일관된 정책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에 국가가 우리에게 또 다른 임기를 위해 권력을 위임한다면 2년 안에 우리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22년 우리는 한국과 많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은 이미 이행되었습니다. 폴란드 땅에 최초의 탱크가 있다는 의미에서요. K가 여기 있고 대포도 있고 K9 곡사포도 있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는 F-16과 F-35를 생산하는 미국 회사가 설계한 항공기인 FA-50 항공기도 갖게 될 것입니다. 올해 짧은 기간에 우리 공군을 강화할 항공기 공급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우리 조종사들은 한국형 F-52, F-16과 80% 동일한 항공기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더 많은 조종사를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폴란드 공군이 직면한 일부 임무를 F-16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역동성을 보여주고 매우 중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날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으며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가 지원되는 우크라이나는 미국, 한국 및 어느 정도 영국의 현대 장비로 대체되었으므로 러시아 제국 재건 시도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우리 폴란드인들은 차르 제국이건 백인 제국이건 붉은 제국이건 공산주의 제국이건 지금 푸틴의 제국이건 간에 그것이 위험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